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 오늘은 온실가루이 농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약들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방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실가루이가 알, 유충, 성충 보통 이렇게 그냥 3단계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성충이 알을 1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알을 놓고 알에서 깨어나서 유충이 되고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알에서 유충으로 가는 기간이 온도에 따라서 빨라진다. 그래서 이 세대가 빨리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성충이 알을 150마리에서 300마리 낳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 온도가 온실 가리고 좋아하는 온도가 되어서 밀도가 빨리 높아질 때는 약재 처리 시기도 빨라져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보통 온실 가루에 있으면은 그 배설물 난데 거먹게 과실에도 묻고 잎에도 묻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 그냥 일반 잎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온실가루가 성충만 이래 몇 마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 전부 다 알이거든요. 전부 다 알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한 입만 해도 수천 개 정도의 알이 존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알들이 깨어나 버리면 수많은 성충으로 자라고 또 이 한 마리 한 마리 알에서 깨어난 성충이 다시 또 배로 증가가 돼 버리니까 밀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실가루는 밀도가 낮을 때는 방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방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낮을 때부터 꾸준히 방제를 해야 된다. 밀도가 낮을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온실가루의 농약을 정리를 해드리면 농가분들이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온실가루 농약 이 틀이란 게 있어요. 이 틀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할 온실가루의 농약은 관주해야 되는 약, 연미시비해야 되는 약으로 나뉩니다. 그죠? 연미시비해야 되는 약을 관주를 해버리면 효과가 없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관주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약을 연미시해버리면 또 효과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틀이 있다. 관주해야 되는 약, 연미시비해야 된다. 연미시비해야 되는 약 중에서는 또 산란 효과, 그러니까 알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성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유충에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있고, 그죠? 이렇게 나뉠 거고, 이 전 세대에 거쳐서 나타나는 약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재를 판매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가분들한테 약을 팔잖아요, 그죠? 약을 팔면, 온실가루 약을 처방하더라도, 보통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가지만 처방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실가루가 잘 안 죽고 약재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는 와 있고 또 새로운 신규 약재들도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게는 세네 가지 아니면 두세 가지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주관에 따라서 약재의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농민분들한테 약을 처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좀 밀도가 낮아지는 시기에 걸리는 약이 잘 는다고 생각하는 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약을 처방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실가루약은 약재 처방하는 사람들에 따라 기후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제가 약을 파는 사람들을 보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농가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농가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틀을 벗어나지 말고 이 틀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틀 안에서 사용하시되 그 안에서는 약간의 가변성을 두어서 변화를 또 사용하시는 것은 무방한데 틀을 벗어나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사.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루 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관주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연민시비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자, 피리플루키나존 하면 이게 뭡니까? 빵빠레 계통의 약이죠.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리다벤 같은 뭡니까? 렘제트라든지 산마루 계통의 약입니다. 이게 메인이 되는 이게 주약입니다. 온실가루 약을 사용하실 거면 빵빠레 계통이나 렘제트나 산마루 이 약을 빼고는 온실가루 약을 처방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지금 이 약만큼 효과가 있는 약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빵빠레를 오늘 살포했다 그러면 이 성충을 죽었을 거예요. 그죠? 빵빠레가 알이나 이런 걸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유충이나 성충 일부분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 3일이나 지나면 이 알이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빵빠레를 연속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쳤다 예를 들어서 냄새들을 또 두 번이나 세 번 치는 거죠. 이 메인 약제는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약제만큼 효과 듣는 약이 없어. 이건 바꾸지 말아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피리플루키나존 요 약제나 피리다벤 성분이 한 번씩은 들어가줘야 된다. 두 번 사용하시고 그 뒤에 렌제드 계통, 피리다벤 계통을 두 번 사용하시고 피리다벤 계통을 이렇게 주약제는 바꾸지 마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주약제인 약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약제? 주약제가 있으면 플러스 보조약제. 보조약제는 뭡니까? 주약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약이겠죠. 주약제 효과 높여주면서 가격은 어떻게 해야 저렴해야 되겠죠. 그죠? 합성 피레스로이드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일반 시설 하우스 작물 과체류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됐지만은 지금 PLS 기준 되면서 많이 등록됐으면 잘 아시는 다니톨 계통이라든지 다이토나 계통이라든지 데시스 같은 계통이라든지 엘산 계통 이런 약들이 합성 피레스로이드라 해서 등록되어 있는 보조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싸고 효과는 속효성으로 이 주약제와 같이 들어갔을 때 주약제를 보조해서 효과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런 약들이 보조약제입니다. 그러면 주약제, 보조약제가 끝났죠. 그죠?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나머지 약재들 어떤 약재들이 있느냐? 주약재, 보조약재 끝나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총치약이 있으면 총치약재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죠? 진딧물이 있으면 진딧물도 들어가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사용하던 효과가 좋았던 디노테프란 뭡니까, 그죠? 이게 팬텀이라든지 보스라든지 오신이라든지 이런 같은 약이잖아요. 성분 똑같은 약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약재들은 이제는 주약재에서 밀려나고 보조약재에 들어가기 또 가격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얘들은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재고, 이런 약재들이 지금 사실은 관주했을 때 효과가 좀 더 낫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진딧물 약재들 있죠, 그죠? 진딧물 약재들 세티스라든지 모스피란이라든지 뭐 아타라든지 이런 진딧물 약재들이나 요 디노테프란도 진딧물약으로 개발된 약이잖아요, 그죠? 이런 약재들은 침투 예행성이 강해서 물론 옆면으로 그냥 그 주약재 보조약재 외에 이제 한 번씩 기호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약이지만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관조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을 약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진입까지는 관조했으면 좀 더 관조하거나 기호에 따라 연면 시비도 할 수 있는 약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부프리페진이나 피로프록시펜 요건 히오로나 신기루라든지 트리버 같은 계통의 약인 알가 유충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거든요. 요런 약들은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 약이겠죠.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 약이다. 세안트 같은 약은 엑시렐이라든지 베리마크 요런 약들이 당연히 관조해야 되는 약이죠. 그죠? 관조된 약이고, 스피루메스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들었던 지존이라 하는 응애약인데 온실 가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가 지금은 좀 온실 가리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고, 한 번씩 응애가 있을 때 이렇게 약을 주주면 온실 가리와 응애 둘 다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약재. 요 약재 같은 티오사이클람 이런 약재들은 주미하는 약인데 요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 가루의 농약을 할 때는 특히나 처방하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 처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틀을 알고 계셔야 그 처방해 주는 대로만 따라서 약재를 사용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가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약재를 온실가루 약재 같은 경우에는 농약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농약이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이 온실가루 알 유충 성충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성충이 150마리에서 300마리 알을 놓기 때문에 이 밀도 자체 번지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약을 치는 게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농가분들께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는 약이 성충만을 죽이거든요. 성충을 죽이더라도 그 약재를 매일 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치면은 또 약해가 발생되잖아요. 밀도 자체를 낮추는 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약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약을 살펴봐 드리면 이 프로피네키나존은 잘 아시겠죠? 그죠? 빵빠레 S나 빵빠레나 골드윈이라는 제품으로 나오고, 빵빠레 S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6.5%입니다. 이게 250ml잖아요. 이게 250g입니다. 이게 250ml고요. 빵빠레 입상소재 같은 게 10%입니다. 그죠? 요거는 5% 들었죠. 그러면 이 주약제에서는 빵빠레 S나 빵빠레 사용하면 되는데, 똑같이 아마 두 개가 20단말로 등록되지 보통 10말로 사용하실 겁니다. 두 개 중에서 가격적인 면은 당연히 빵빠레스가 더 저렴하겠네요. 그죠? 함량이 6.5%고 이건 10%니까 그죠? 그리고 두 가지 약재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약재는 사실은 온실 가루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다가 이런 약재들이 진딧물 약으로 개발되었다가 온실 가루에 효과 있는 약재들이 내성이 좀 빨리 오긴 빨리 오고, 또 이 약재들의 특징은 약간 지속성은 긴데 속효성인 약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처리했을 때 바로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조금 늦게 보일 수는 있어요. 타약제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약재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약재다. 빵빠레는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피리다벤 성분이겠죠. 그죠? 램제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산마루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테나킹이라는 이름, 스파이트라는 이름, 알도충도라는 이름, 이렇게 해서 다 같은 약입니다. 그죠? 다 같은 약입니다. 함량도 똑같습니다. 이 전부 다 열말에 사용되어지는 약이거든요. 똑같이 열말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다 똑같은 함량을 가진 약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약재는 응애약으로 개발되어서 알류충 성충도 모든 생육계가 효과가 우선하다. 응애약 개발되었는데 온실가루에 우선약효를 보인다. 근데 이 약재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왕생육을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빵빠레 계통의 약을 한 두 번 정도 연용 살포하시면 요 램제트 같은 계통 한 두 번 정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빵빠레 계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왜냐면 알하고 유충하고 성충이 있기 때문에 성충을 1차적으로 뭐 빵빠레를 쳐서 죽여놨다 치더라도 이 알에서 깨어난 놈이 한 며칠 만에 성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사실은 이 약재에 대한 내성을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차도 같은 약을 살포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끊어주시고 또 다른 약재를 두 번 정도 살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르다벤의 성분의 약재의 종류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늘 램제트 쳤는데 내일 3월로 치시고
여기까지인 게 아니라 다시 3월 초 다시 테라킨을 치시고 그 다음날 스파이터를 치시고 이렇게는 사실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약제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약제다. 오실가루에 지금 피르플루키나존과 피르다벤막 효과가 나타난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조제죠. 그죠? 보조제. 보조약제죠. 그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주약제와 같이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이 주약제에 대한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약들이다. 가격은 저렴하다. 효과는 속효성이면서 지속기간은 짧지만 속효적으로 효과는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대표적인 약제들이 아니토네 다이오톤, 펜프로파트린 같은 약들, 그 다음에 델타메스린 잘 아시는 데시스 같은 약제들, 그 다음에 비판스린, 타스타 이런 약제들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엘산이는 이런 약제들 예전에는 수도작으로 많이 사용했던 약이죠. 그죠? 과체류에 등록이 되면서 오실가루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주약제 플러스 같이 들어가면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전체적인 경영비에서 많이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빵빠레 계통 약제들, 뭐 램제 계통 약제들 플러스 요 보조 약제들을 한번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약제들은 접촉도, 그러니까 대기 가지고 마차가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소화 중독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내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도 저렴한 보조약제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약제하고 보조약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농가분들 집에 그 상비적으로 딱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시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섞어가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매번 농약 사러 갈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주약제와 보조약제 딱 구비해 놓고 두 개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기본적 효과는 분명히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노테프라는 팬텀 잘 아시죠? 예전에 효과 좋았잖아요. 그죠? 효과 좋았는데 이 팬텀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도 오고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연면 12약으로 주자니 효과가 좀 덜한 것 같고 또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은 지금은 사실은 관주를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약제 이름만 제가 설명드리면 뭐 팬텀, 보스, 오신 뭐 같은 약이고 죠 같은 약이고 그 다음에 대폭하는 약은 팬텀의 입제죠. 그죠? 기비할 때 뿌리는 입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격파라든지 번개 여기도 전부 다 디노테프란 이 펜템의 성분이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 한 개 붙여놨는 약들이겠죠. 요것도 플러스 뭐 하나 붙여놨는 도라우드 이런 약도 또 펜텀 주성분에다가 뭐 아바미트빈 올스타 약간 붙여놨는 이런 약제들 거의 같은 계통의 약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약제들은 처음에 진딧물로 개발되어서 침투 이행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관주했을 때 효과가 괜찮다. 펜텀 같은 경우에는 정식 가지고 다 관절 넣으시잖아요. 그죠? 연민 시비도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주약제 플러스 보조약제 하는데 거기에 나는 좀 더 또 다른 뭔가 효과를 보고 싶다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주약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주도 할 수 있고 연미시비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농가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딧물 약들 이게 아타라라든지 피라르기스 이런 약제들은 또 침투성이 온케 좋기 때문에 관주 효과가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타라 같은 약이라든지 섹티스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보면 안주에 대한 그 등록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이 이 아래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이 저백을 빨아서 먹고 살 때 이 저백에 약재들이 접촉이 되면 오실가도 유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 부 플러스 보조약재 플러스 이런 진딧물 약들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오실가루 흡수 배출 조금 효과는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풀페진이라는 약이 이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셨죠. 그죠? 근데 이 약은 무슨 약이냐면 탈피 억제제 유충에서 성충으로 갈 때 탈피하는 요 커가는데 작용을 하는 약. 이 약은 유충에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유충에 성충에는 효과가 덜해요. 유충의 특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혼실 가루에 대한 약이 별로 없을 때 이 유충에 대한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용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이 히어로만 그러면 사용을 해보면 온실가루 성충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옛날에 이제 펜턴 같은 거 들어가면서 히어로 혼혈에서 살포하고 그때는 PLS 없을 때는 등록 안 된 약제들도 좀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이 히어로만 가지고 성충의 효과가 있다고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제로 들어가야 될 약이다. 보조제 들어가기 또 가격이 약간 높아요. 아까 주약제 말씀드렸고 보조약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기호에 따라서 펜텀이나 뭐 진입약제를 섞어 줄 수 있는 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약제는 충에 효과가 있는 약이지 성충에 효과가 덜한 약이다. 사용해야 될 약이다. 이거는 관주는 아예 안 되는 약이다. 그 다음에 필프록시펜은 신기루라든지 드리브라는 이런 거 알이 이래 있으면 이 약제가 맞으면 이래 알이 찌그러지게 하는 이래 효과가 납니다. 이 알에서 유충으로 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래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유충이 성충을 못 넘어가게끔 역할을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충을 죽이는 효과는 전혀 없고 요 약제의 장점은 알이나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장점인데 또 아까 사진에 보면 입 뒷면에 붙은 이 알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는 또 어려운 게 또 단점이에요. 줄에서 이 약제를 처방할 때 약제 가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에 정상적으로 잘 맞춰지면은 효과가 있을 건데 또 알은 이 입 뒷면에 이래 기공에 박아가지고 알을 넣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추기는 또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째는 사실은 괜찮은 약제인데 좀 힘들고 근데 트리보는 이 신규류란 약제에다가
이 모스피란을 합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스피란은 또 뭐 성충 유약충의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다. 연면 시비만 되는 약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농가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알을 죽이는 게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줘야 됩니다. 산란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가져 가지고 전체적인 밀도를 낮아져야 되는 약입니다. 왜냐면 이게 성충에 대한 효과가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기 때문에 성충 주는 주약제 플러스 계속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밀도를 낮춰주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돼야 이게 관주 효과하고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죠? 관주도 들어가면 알에서 깨어나는 유충이 제백을 먹고 죽게 하는 효과고 이거는 알을 죽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꾸준히 살포하셔가지고 알을 죽일 수 있는 효과인데 이 사용하다가 말아버리면은 이 뭐 다른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성충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관주를 넣으면서 관주할 거냐 옆면으로 알지가 살 거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보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언트 원래 이제 꽤나 많이 관주로서 이건 관주만 하는 약입니다. 또 연미십에 있을 때는 성충에 대한 효과는 적고 특히 유충에 대한 효과가 있다가 유충을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관주했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엑시렐 같은 부분이라든지 베르마크 같은 부분은 관주했을 때 효과가 괜찮았고 원래 또 관주를 많이 했었죠. 했었고 또 저희가 이 관주용 약제들을 또 소개시켜주고 또 이 약제들이 농가분들 반응이 좋고 또 농가분들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농약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약들은 신규리에서 나왔을 때는 사실 농약 가격이 어느 정도는 높게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농가분들이 꾸준히 찾고 꾸준히 사용의 효과를 본다 하면 판매하는데 물량도 늘어날 거고 그죠? 물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낮아지는. 빵빠레도 처음에 나왔을 때 비쌌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효과 주니까 낮아지고. 원래 엑시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도 약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하니까 농가분들께서 어느 정도 많이 사용하시고 농약회사는 이런 부분에서도 물량을 늘릴 끼고 그러다 보니까 농약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가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효과가 좋고 또 괜찮은 약제들을 설명을 드리고 농가분들께서 사용하시게 하고 농가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은 보시면 침투에서 굉장히 강한 약들이니까 관주에서 농약 잎에 흡수가 되면 알에서 유충이 깨어나서 제백을 먹었을 때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밀도를 낮추는 성충을 죽이는 건 연미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이나 어린 유충을 죽이는 데는 관주냐 아니면 연미십에서 알유충 죽이는 데 사용하는 연미십 하느냐 볼 때 그냥 관주가 좀 더 낫다. 그래서 관주를 해주면 농가분들이 하시기도 편하고 밀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좀 더 나았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미십일보다는 관주를 해야 될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존이라고 하는 약은 응애약인데 오실가리에 좀 효과가 있는데 이걸 주약제로 사용하기도 그렇고 보조약제도 그렇고 응애가 있을 때 같이 처방을 하면 응애도 잡고 어느 정도 오실가리 효과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익하는 약제는 이제 뭐 약제의 공급도 사실은 별로 안 되고 특정 군데에만 공급이 또뭐 일부 농가분들이 약해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뭐 보고 사용하신다든지 또 양이 증가했을 때 약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약제들은 사실은 저희가 크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어요. 사실은 농가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사용할 부분이지 제가 사실은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약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약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물론 해당 작물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참외라든지 뭐 몇 군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실 약해에 안전하다는 얘기인데 뭐 농가분들께서 사실은 이게 약해가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특정 몇 군데에서만 파는 약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증을 해보고 난 다음에 농약에 대한 이제 그 정보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오늘 뭐 이 온실가루이는 원격 방대하고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 알에서 유충이 되고 유충에서 성충으로 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성충이 150마리에서 300마리 알을 낳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대가 자기들 온도가 맞을 때에는 10일에서 12일 이내 한 세대를 다 거쳐버리기 때문에 번식력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온실가루 약제는 관주한약과 연면 시비 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은 관주할 약제들을 선정을 하셔야 될 거고 연미시비 하는 약에는 알이 있고 유충이 있고 성충이 있는데 연미시비는 알하고 유충을 맞추기는 사실 힘드니까 성충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성충에 집중하게 되는 주약제가 있고 보호제약제를 기본적으로 구별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 부분에 알을 지키는 약제가 들어간다든지 유충의 효과가 있다는 약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총체하게 들어간다든지 뭐 여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분적이 있습니다. 알하고 유충은 연민 시비로 방제를 하는 약도 있지만 관줄에서 이 부분을 잡아주실 건지 이 부분을 결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이 틀을 벗어날 필요가 전혀 없죠. 관주할 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진딧물 계통의 약제. 그 다음에 뭐 엑시렐이라든지 베리마크라든지 요 같은 성분의 약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두 군데 중에서 뭐 가격적인 걸 비교하신다든지 효과적인 걸 비교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진딧물약제도 저렴한 가격에 한 번씩 관주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난다. 관주를 해서 안 하고 유충을 잡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관주를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 연미시비에는 알, 유충, 성충이 있는데 알, 유충을 연미시비로 잡는 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약제를 꾸준히 사용해 주시고, 성충약제를 아까 말씀드렸죠. 주약제, 보조약제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선택하셔가지고 성충 꾸준히 잡으면서 나는 연미시비로 알하고 유충을 잡겠다 하시면 연미시비에서 알하고 유충이 되는 약을 플러스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약제 이 틀이 전부입니다. 이게 주약제, 그죠? 이게 보조약제. 기호에 따라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죠? 요게 이 틀이 온실 가루 약제에서는 가장 정확하다 보시면 됩니다.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온실 가루 약에는 특별한 약이 사실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기존의 약제로 방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농약이 들어가진 다음에 사실은 뭐 친환경 자재라든지 농약으로 등재되진 않았지만 효과 있다 하니까 뭐 같이 혼용하시는 거 제가 말리진 않아요. 근데 농약이 주다, 농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고 이런 약재들을 섞어서 사용하셔야 되지, 농약을 배제한 상태에서 친환경 자재라든지 농약 등재되지 않은 약재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선택을 하시고, 혼용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약은 분명 사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온실 가루 약을 막 잘 듣는 거 찾아다니고 좋은 거 찾아다니보면 가격만 비싸게 사용을 하시게 되고 효과는 비슷하시거든요.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온실 가루에 대한 이 틀을 정해드린 거고, 온실 가루는 사실은 외부에서 날아들어오기 때문에 내 밥만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막 날아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점쯤이면은 어느 정도 밭을 놓는 시점인데 나는 잘 관리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밭을 놔버리면 여기 있는 온실 가루가 다 내한테 오겠죠. 그죠? 그러면 밀도 기하도수로 높아지거든요. 특별한 약이 없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있는 약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효과적인 방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농가분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려서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